유감스럽게도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은 개혁의 대상이어야 할 법무부 파견 검사들과 검사 출신 청와대 민정수석의 주도하에 진행되면서 해체되어야 할 검찰 권력을 오히려 되살리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검 중수부 검사들의 오랜 꿈이었던 대검 중수청을 실제로 구현한 것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는 것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이는 완전하고 철저한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을 속이는 행위이고 국민들의 여망을 받들어 철저한 검찰개혁을 지시한 대통령을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마련되고 있는 안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좀 빨리 보고를 해달라. 그것을 우리가 검토를 하고 의견 제시를 하겠다, 논의를 해서 이런 요청이 있었는데 추진단에서 법안 마련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저희는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지난 금요일 날 갑자기 공소청 중수청 법안을 다음 주에 입법 예고하겠다고 하면서 금요일 저녁에 법안 설명회를 갖겠다. 갑자기 그렇게 와가지고 저희도 법안을 그때 처음 본 겁니다. 성안된 법안을 처음 본 것이고 그 자리에서 저희가 언뜻 보면서 문제점을 느낀 것을 계속 문제 제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 법안이 좀 저희하고 상관없이 마련되고 좀 졸속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게 공소청 법안의 원래 안에 보면 부칙에 중수청 설립 2년간은 공소청 검사를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있었어요. 수사기관인데 검사를 2년 동안 파견하겠다 이런 규정을 넣어놨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 자문위원들이 이건 말이 안 된다. 왜 수사기관이 출범을 하는데 독립된 수사기관에 공소청 검사를 2년간 파견을 하느냐.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니까 월요일 날 입법 예고될 때는 그게 빠졌더라고요. 저희가 금요일 저녁에 5시 반에 법안, 5시 반이었죠? 5시 반에 법안을 1시간 반 동안 설명을 들었어요. 그리고 저녁을 먹었거든요. 근데 그 1시간 반 설명을 들을 때 문제의 2년 파견 조항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문제 제기한 그 조항이 월요일날 입법 예고할 때 빠졌어요. 근데 지금 정부가 설명하는 대로 관련 장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긴밀하게 협의를 했으면 그 정도 협의해가지고 수기를 통해서 나온 조항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주말 사이에 그냥 싹 빠져버렸어요. 그 사이에 그러면 장관들과 모여가지고 다시 수기를 해서 다시 이거를 민정수석하고 얘기해가지고 대통령 결재를 받아서 뺐을까요? 저희는 어떻게 물론 추측입니다만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법안에 실제로 관여한 사람이 야 이거 시끄러우니까 빼 라고 해서 뺐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야기는 이 법안이 그런 식으로 숙고를 통해서 만들어진 게 실제로는 아니고 실제로 뒤에서 결정권을 실제로 쥐고 있는 사람이 한 2-명 정도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만들어서 집어넣었다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설명받을 때 공소청법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입법 예고된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공소청 검사는 중수청의 파견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설명받을 때는 공소청법 부칙 1조에 공소청 검사를 2년간 중수청에 파견 보낼 수 있다고 돼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검찰청 검사가 공소청 입법 예고된 그 법안에 따르면 수사사법관으로 채용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파견은 또 다른 성격이거든요. 그 파견 검사가 2년 뒤에 다시 공소청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사와 기술을 분리하자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만드는데 중수청에서 수사를 다 했던 그 검사가 다시 공소청으로 복귀해서 공소 기능을 담당하겠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 조항에서 이 법안의 문제점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대로 보면은 형사법 개정이 안 되면은 사실상 공소청이 중수청을 컨트롤하고 직접 수사나 보안 수사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문제는 지금 보안 수사가 문제가 아니에요. 저희가 기재금에 설명해 거 들어있는데 현재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수사를 개시하면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통보를 해요. 공소청이 그걸 알고 있고 그다음에 수사 진행 사항 같은 걸 다 공유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고가 들어가서 다 들여다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무슨 권한이 있냐면 검사는 수사 부당하다고 해서 부당한 수사라고 생각을 하면 수사를 중지시킬 수 있고 수사관을 교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실 수사 다 보고받고 야 이거 너 수사관 다른 사람 바꿔 이렇게 수사하지 마라고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보안 수사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건 그냥 수사권 다 수사를 지배하는 거예요.
보안 수사권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그 회계문에도 나왔지만 지금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가 수사 개시할 수 있는 사건은 제한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안 수사는 수사기관에서 송치되어 온 사건을 보안 수사하는 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사실상 송치되고 나면 모든 사건을 다 수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저쪽에서 의도는 법무부 장관이 수사기소 분리를 어떻게 왜곡해서 설명을 하느냐 하면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수사 개시와 종결권을 분리하는 것이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법무부 장관이.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수사는 수사기관이 착수해서 하지만 모든 것을 다 검사가 받아가지고 수사를 종결할지 보안 수사를 계속해가지고 자기들이 종결할지 이거를 검사들이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수사기소 분리가 아닙니다. 사실상 검사가 수사를 장악하고 자기들이 계속 쥐고 흔들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굉장히 경계를 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형사소송법에서 그 점을 우리가 개정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검사가 모든 권한을 더 갖게 됩니다. 더 확대된 권한을 갖기 때문에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에서 반드시 검사의 보안 수사권, 정권 송치 의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되고 아까 우리 한동수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바람직한 것은 소송법뿐만이 아니고 공소청법에 검사의 일체 수사권을 금지한다는 조항을 명시를 해야 됩니다. 한 가지 이제 쭉 이어서 덧붙여 말씀드리면 그냥 단적으로 보면 현재의 법률안은 단순한 누더기 법률안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곰팡이 쓸은 그 해진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조각들을 뭐 가위로 오려서 새로운 거 붙이면 안 됩니다. 저희들 그러니까 저 어떤 거기 자문위원으로서 제가 알고 있는 그런 뭐 법조 뭐 경험에 미쳐서 말씀드립니다. 이 법률안은 폐기되고 이걸 뭐 킬이라고 하대요. 하고 새로운 민주당 등의 이 검토 끝에 나온 그 안들을 기초로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의 공소청 법안에 보면 종래 검찰청법하고 대조해 보면은 쉽게 인식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검사의 직무가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형사법에 있는 규정들이 슬그머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경찰과의 관계를 협력 관계가 아닌 지휘 통제 관점으로 합니다. 이거는 검찰들의 오랜 검찰개혁 반대 논리. 우리는 인권옹호 기관이다. 경찰은 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사법통제라는 그릇된 용어로 경찰을 통제해야 된다라고 하죠. 경찰은 인권보장기관이 아닙니까? 그리고 자신들이 준사법기관이다. 법원 판사에 준하는 독립적인 제3자적인 공정한 권위를 갖는 준사법기관이라는 신화, 낡은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그 논리를 바탕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패하고 인권 침해적인 경찰을 통제해야 된다는 이런 조항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이시니까 국회의원도 그 조항을 잘 검토하시겠지요. 또 현재의 그 공소청 법률안을 보더라도 범죄 수사에 있어서 요구한다 등 이 얼마든지 그 보안 수사 요구권은 물론 수사 같은 부분도 포함될 수 있는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담겨 있는 독소 조항, 기만적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또 다른 뜻에 의해서 바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믿음은 있습니다만 국회의원들께서는 법률안들을 전면적으로 지금 연구하시고 기존에 해서 신속한 입법들을 처리해 주시기를 자문위원회 한 사람이었던 사람으로서 이렇게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검사들이 자꾸 그 얘기를 하는데 현재 형사소송법도 완비가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경찰이 수사를 해가지고 범죄 혐의가 드러나서 송치를 하게 되면 지금은 검사가 보안 수사를 하거나 보안 수사 요구를 하거나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도 현실은 거의 보안 수사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검사가 우리가 공소 제기를 하기 위해서 또는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런 점이 수사가 미진하다 이렇게 조목조목 짚어가지고 경찰이든 중수청에 이 부분을 해명하라. 그러면 그 보안 수사를 이행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걸 굳이 검사가 보안 수사를 할 이유가 없어요. 보안 수사를 해가지고 김학의 사건처럼 유죄가 명백한 사건을 무죄로 뒤집거나 성남 그 이재명 대통령 성남 FC 사건처럼 경찰은 계속 무혐의로 했는데 검사가 보안 수사를 통해 가지고 억지로 지금 기소를 했단 말이에요. 혐의를 만들어내 가지고 그런 장난을 검사들이 친단 말이에요. 검찰 단계에서. 그러니까 검사가 사건을 제대로 컨트롤을 해서 그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에는 보안 수사 요구로 충분하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불송치 결정인데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을 때는 사건 관계인에게 수사 결과를 통보를 해주고 고소인이든 뭐 피고소인이든 고발인이든 그 사건 결과를 통보 받아가지고 불만족스러우면 이의 제기를 하면 됩니다. 이의 제기를 하면 그 사건은 자연히 검찰로 넘어갑니다. 검사 손에 넘어가요. 경찰 손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서로 이의 제기가 없는 불송치 사건이라도 지금은 모든 사건 기록을 검사한테 90일간 보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사후에 그 사건을 다 리뷰해가지고 스크린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경찰도 앞으로 지금 중수청도 마찬가지인데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게 설치가 돼가지고 수사 진행 과정이나 또는 수사 결과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자체 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장치도 있습니다. 이게 마치 아무런 견제 장치가 없어가지고 경찰 수사나 중수청 수사가 마음대로 남용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거는 과잉된 주장이고 저는 흑색 선전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뭐 경찰, 중수청의 수사가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수사권이 남용이 됐을 때 가장 문제되는 것이 강제 처분입니다. 뭐 압수수색 영장, 체포, 구속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영장 청구권은 법원의 영장 청구권은 공소청 검사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영장을 받지 못하는 중수청 수사관 그리고 경찰 수사관은 어떻게 수사권을 남용합니까? 그리고 서로 수사권이 예를 들어서 남용된 부분이 있다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 불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그걸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하라고 공소청 검사가 있는 것이지 뭐 다른 것 하라고 있는 겁니까? 자꾸 뭐 이렇게 하면 수사 지연에 문제가 생긴다는 등 그 수사가 경찰이 수사를 깔아뭉개면 어떻게 한다는 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지난 정부에서 이 수사를 바꿨을 때 수사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찰에서 그 당시 대통령실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이 수사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경찰로 보안 수사를 요구하거나 재수사를 요청했을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도 검사가 사건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형사사법 시스템에 그것만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근데 안 바꾸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프레임을 봐라. 이 검찰 개혁을 했더니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 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 아닌가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현행 보안 수사 요건은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걸 유지한다는 입장은 아니고요. 그 보안 수사도 역시 수사이고 그 현재 보안 수사는 전면적인 검사의 수사 지휘하고 일방적인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협력 관계에 기초해서 그 개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제 윤석열 내란 수괴에 대해서 법정에서 최고형이 구형이 됐습니다. 지난 윤석열 검찰 정권 동안 우리는 검찰 독재 정권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지를 경험했습니다. 검찰개혁은 이제 국민주권 정부의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검찰을 정상화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검찰개혁이 민주주의를 살리는 일이고 민생을 지키는 일입니다. 오늘 검찰개혁 추진단 자문위원회 위원들께서 이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들께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위한 검찰개혁의 철저한 이행은 국민주권 정부에게 내린 국민의 지엄한 명령입니다. 지난해 9월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오는 10월 2일이면 검찰청은 78년 영역의 역사를 뒤로하고 역사의 종언을 고하게 됩니다.
현재 국무총리실에는 검찰개혁 추진단이 구성되어 검찰개혁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 법안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선 저희 6명은 지난해 10월부터 검찰개혁 추진단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되어 검찰개혁에 관한 자문 등의 방식으로 검찰개혁 논의에 참여해 오고 있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은 국민의 여망과는 전혀 다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 추진단의 작업이 개혁의 대상이어야 할 법무부 파견 검사들과 검사 출신 청와대 민정수석의 주도하에 진행되면서 해체되어야 할 검찰 권력을 오히려 되살리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국무총리실에서 공개한 공소청 법안과 중수청 법안은 저희 자문위의 논의 상황이나 의견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두 법안을 검토한 자문위원들은 당혹감을 넘어 뒤통수를 맞는 모욕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두 법안은 자문위가 검토해온 의견을 제시한 것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고 많은 내용은 검토조차 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법안 작업이 진행된다면 자문위는 필요치 않을 뿐더러 검찰개혁 추진단이 자문위를 들러리로 내세워 국민들을 속이는 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잠시 법안의 내용과 관련하여 몇 가지 예를 간략히 말씀드립니다. 우선 공소청 법안의 경우에 자문위원들 대다수는 현재 대검, 고검, 지검의 3단 조직구조보다는 고검을 폐지한 2단 조직구조가 더 적절하다는 의견을 피력했음에도 법안에서는 현행 검찰의 3단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에 속하는 법원의 심각 부조에 대응하여 설립되어 있는 현행 검찰의 위상과 위계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십수년 전부터 역할이 없는 고검은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음에도 법안은 이를 그대로 유지한 것입니다. 공소청 조직의 소장에 대해 종전검찰청에서는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검사의 직무사항에 관하여서도 종전검찰청법에 규정된 것보다 더 늘어났고 자의적인 확대 해석이 가능한 조항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사와 관련하여 사법경찰 관리를 일반적으로 통제하고 범죄 수사에 있어서 협의와 요청을 넘어 요구까지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검사가 경찰과의 수사 협력이 아닌 수사 지휘, 통제로 남용될 수 있는 독조 조항까지 숨어 있습니다. 검사의 신분 보장에 대해서도 다수 자문위원은 이번 기회에 징계로 파면이 가능하도록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음에도 법안은 현 검찰청법 검사의 특권적 신분 보장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검찰 항고와 관련해서도 현재 항고 재항고 제도는 국민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재항고를 폐지하고 법원 재정 신청을 활성화하는 등 전면적인 검토와 수정이 필요하다고 했음에도 법안은 고검을 살리기 위해 현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중요한 개혁 과제의 하나인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한 규정 개정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현 검찰청 규정을 그대로 옮겨와 앞으로도 법무부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할 검사들이 오히려 법무부를 장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이런 식의 개혁이라면 도대체 왜 검찰청을 폐지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다음으로 중수청 법안의 경우 자문위원들은 특별수사기관의 성격상 선택과 집중의 수사가 될 수 있도록 수사범죄를 4대 범죄로 좁혀서 수사를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법안은 오히려 9대 범죄로 확대되었고 거기에다 논의조차 되지 않은 사이버 범죄까지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수 의원들은 적지 않은 사건에서 중수청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경합, 수사 중복이 일어날 가능성을 예상했습니다. 수사 경합 시 중수청에 우선 수사권을 줄 경우 자칫 중수청이 하고 싶은 사건 위주로 사건을 골라 수사하고 이른바 폼 안 나는 사건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보내는 등 결과적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수사를 형해할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때문에 수사 경함의 경우 수사기관 간 우선 수사권의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법안은 중수청에 우선권을 주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검사가 장악하는 중수청을 통해 하고 싶은 사건 위주로 선택적으로 중대범죄 수사를 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예, 다수 위원들은 중수청이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검찰청과 달리 완전한 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인 점을 고려하여 수사관으로 일원화된 조직으로 설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법안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의 이원 조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사법관과 수사관으로 약칭될 것입니다. 행정부 소속 수사공무원에게 법원을 지칭하는 사법관이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입법례는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물론 프랑스에는 판사와 검사를 아울러 사법관이라 부르는 예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와 법적 토대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 개념입니다. 심지어 현행 검사도 사법관으로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자문위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았음에도 법안은 검사 출신들을 특별 대우하기 위해 수사사법관이라는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수사사법관의 권한과 예우도 현 검사에 준하도록 하고 있어 중수청이 검사 중심적이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이원적 조직 구조는 앞으로 조직 내 화합을 해치고 갈등을 조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수한 수사관을 모집하는 데 결정적 장애 요인이 될 것이라 판단합니다. 나아가 법안은 중수청이 수사를 시작하면 공소청 검사에게 통보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공소청이 수사에 전면 관여하는 통로를 열어놓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또한 공소청 검사는 중수청에서 송치한 사건과 관련하여 다른 사건을 입건할 것을 요청할 권한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는 법입니다. 이는 공소청 검사가 수사 개시 단계부터 중수청의 수사를 전방위로 통제하고 지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수사 기소의 분리를 위한 검찰 개혁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여기서 수사사법관은 공소청의 기소 기능과 중수청의 수사 기능을 결합하는 매개체가 될 것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중수청 법안은 현행 검찰의 특수부, 과거 대검 중수부를 중수청으로 격상시켜 제2의 검찰청을 만들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또 다른 검찰을 만들기 위해 굳이 검찰을 폐지하였다는 것입니까? 현재의 검찰을 대신하는 제2의 검찰청을 설립한 뒤 검사들이 계속 특수 중대범죄 수사를 독점하도록 하여 향후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쥔 검찰청을 다시 부활시키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번 중수청 법안이 과거 대검 중수부 검사들의 오랜 꿈이었던 대검 중수청을 실제로 구현한 것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는 것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저희는 검사 출신 민정수석이 검찰개혁 추진단과 매주 1회 회의를 주재하면서 해체해야 할 검찰 카르텔을 더 공고히 하는 공소청 법안과 중수청 법안을 마련하는 데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완전하고 철저한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을 속이는 행위이고 국민들의 여망을 받들어 철저한 검찰개혁을 지시한 대통령을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향후 검사에게 보안 수사권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검사들과 민정수석이 주도하는 내용의 독단적인 법안이 마련될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안 수사권은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현행법상 수사 개시권이 제한된 검사의 수사권보다 더 광범위합니다. 검사에게 보안 수사권을 허용한다는 것은 향후 무소불위의 검찰을 부활시킬 수 있는 불씨가 되기 때문에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보안 수사권의 성공 사례 전파, 보안 수사가 송치 사건과 동일성 범위 내의 힘으로 남용 우려가 없다는 검찰의 주장은 보안 수사권 명목하에 자행된 수많은 남용 사례와 동일성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온 그간의 현실을 은폐하는 것입니다. 공소청 법안에는 검사의 직무 범위에 범죄 수사를 제외시켜 마치 검사가 범죄 수사를 할 수 없고 보안 수사권도 배제된 것처럼 해놓았습니다. 보안 수사권 문제는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공소청 법안에는 수사에 관한 검사의 권한을 남겨놓고 오히려 경찰에 대한
일방적 통제와 보안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독소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과 범여권 국회의원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3월경부터 지방선거에 집중하고 6월부터 원 구성을 새롭게 하는 국회 상황, 그리고 8월에 있는 민주당 당대표 선거 등을 감안할 때 형사소송법 개정이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있고, 개정하는 경우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키 어렵습니다.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공소청 검사는 아무런 제한 없이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검찰개혁이 자칫 현재의 하나의 검찰을 두 개의 검찰로 만드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검찰개혁 추진단의 활동을 지켜보면서 이러한 우려가 결코 우려로 그치지 않고 현실화될 위험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희들은 1월 14일부로 자문위에서 사퇴하고자 합니다. 다만 자문위 밖에서도 계속하여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의 완수를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함께 열심히 논의에 참여했던 다른 자문위원님들께는 안타까운 마음과 미안한 마음을 표합니다. 국무총리실은 완전하고도 철저한 검찰개혁이라는 중차대한 사명을 떠안은 만큼 국민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분산하여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적 통제 시스템이 작동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마련해 주시고 이에 따라 깊은 성찰이 있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아울러 국회에 민주당을 비롯한 여러 국회의원들은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마련한 법률안을 맹신하지 말고 매의 눈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주시고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고 검찰개혁의 본래 취지에 맞는 우리가 왜 검찰개혁을 시작하였는지, 그것이 왜 빛의 혁명 과정에서 제1의 과제로 설정되었는지 깊게 간절한 마음으로 입법에 적극 나서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입법 외계된 중수청 법안은 대검 중수부 2013년 4월에 폐지된 것처럼 보이지만 대검 중수부 윤석열 피고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많은 검사들, 대검 중수부 검사들 사이에 공공연히 이야기하였던 대검 중수부 검사들의 오래된 꿈인 대검 중수청, 사법관으로 약칭되지만 실상은 검사와 수사관으로 약칭되지만 실상은 보조자에 불과한 3,000명의 규모를 갖는 대검 중수청을 만들려는 의도하에서 기획된 것입니다. 절대 현재 입법 예고된 중수청 법안은 안 됩니다. 공수청 법안은 또 어떻습니까? 수사를 하지 못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들어가야지 수사 인력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조직법으로 최소한의 완성된 기초를 가집니다. 수사는 무엇입니까? 대법원 판례에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범인을 발견하고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 보존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이라고 합니다. 검찰은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공소 전담기관도 아닙니다. 소추기관입니다. 기소를 하고 공소유지 활동을 하는 소추기관일 뿐입니다. 수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소송법에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 참고인 진술조서는 삭제되고 사라져야 합니다. 끝으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폐지된 검찰을 되살리려는 음험한 의도하에 작용되는 검찰개혁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두 번 다시 인권과 민주주의를 크게 근본에서 위협하는 무소불위의 폭력적 검찰이 재등장하지 않도록 하는 검찰개혁이 성공적으로 완성돼서 수 있도록 끝까지 엄중한 감시와 각자 맡은 자리에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함께 하셔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